그 아이는 내 딸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진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건 어쩌면 죄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분만실에서 바뀐 두 아이.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선택과 마주했습니다. 이건 한 엄마의 고백이에요. 용서받지 못할 선택이었지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이해해준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왔어요. 싼통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고 저는 서둘러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남편은 출장 중이었고 엄마는 돌아가신 지 오래여서 그 추운 겨울밤 저는 혼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출산은 고통스러웠지만 간호사가 제 품에 안겨준 아기를 보자 모든 고통이 잊혀졌습니다. 작고 따뜻한 존재.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기를 안은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다른 간호사가 허둥지둥 들어와 아기가 바뀐 것 같다며 아이를 다시 데려갔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약에 취해 있던 저는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잠들어 버렸죠. 다음 날 다시 안겨준 아이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그저 내가 예민한 걸 거야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나는 이상한 감정과 마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는 분명히 예쁘고 똑똑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끔은 내 딸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웃을 때, 울 때, 무언가를 두려워할 때, 어쩌면 모성이라는 건 본능보다 더 정직한 감각일지도 몰라요. 가슴은 품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듯한 그 미묘한 거리감이 날 괴롭히기 시작했죠. 물론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얘는 당신을 꼭 닮았잖아 라며 웃었고 주변 사람들도 딸이 이렇게 효녀라니 복 받은 거야 라고 말했죠. 그 말들이 오히려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성장 앨범을 보며 밤마다 혼잣말을 했어요. 내가 왜 이 아이에게 거리감을 느끼는 거지? 혹시 내가 나쁜 엄마일까? 양심의 가책이 내가 겪었던 출산의 혼란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그날, 간호사가 바뀐 아기를 데려갔던 그 순간, 혹시 그때 무언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생각을 뒤따르는 공포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혹시 이 아이가 진짜 내 딸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나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이 아이는 나를 엄마라 부르며 자랐고 나는 그 아이의 인생 전부를 지켜봤어요. 그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나는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더군요. 그날은 평범한 봄날이었어요. 고등학생이 된 딸은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사춘기니까 그럴 수도 있다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뭔가 이상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나를 향한 감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불렀는데 딸은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혈액형 검사를 했는데 우리 가족이랑 안 맞아. 그 말 한마디에 내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내 혈액형은 B형인데 아빠랑 엄마는 둘 다 O형이잖아. 나는 당황한 채로 검사가 잘못됐을 거야 라고 얼버무렸지만 딸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몰래 출산 기록을 찾아보다가 내가 묻어두었던 진실의 문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은 이미 폐업했고 관련 기록은 일부만 남아있었지만 출산 당시 혼동이 있었다는 메모가 분명히 남아있었어요. 환자 김빈원 빈원 신생아 교체 메모 확인 간호사 착오 정정됨. 하지만 이 정정이 과연 진짜 정정이었을까요? 내 마음속 균열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더는 혼자 감당할 수 없었기에 나는 남편에게 털어놓았어요. 혹시 우리 아이 진짜 우리 딸이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당신 요즘 스트레스 많아서 그래. 하지만
내 눈물과 흔들리는 음성을 듣고는 그도 결국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잠든 척 했겠죠. 서로의 등을 마주한 채 우리는 각자의 죄책감과 공포 속에서 숨을 죽였어요. 나는 딸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눈빛이 흔들린 채로 말했어요. 엄마, 뭔가 숨기고 있죠? 요즘 너무 이상해요. 왜 자꾸 나를 피하는 것 같고, 왜 자꾸 울어요? 나는 더는 피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내가 말하지 않으면 혼란과 상처 속에서 길을 잃을지도 몰라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네가 태어나던 날 병원에서 아기가 바뀌는 사고가 있었을지도 몰라. 딸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간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그 아이는 제 입술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내가 엄마 친딸이 아니라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엄마도 몰랐어. 정말 몰랐단다. 엄마는 너를 내 전부로 생각했고 지금도 그래. 엄마는 네가 누구의 딸이든 넌 내 딸이야. 딸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터뜨렸습니다. 그럼 내 부모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죠? 그럼 내 인생은 다 거짓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아이의 고통이 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나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널 절대 포기하지 않아. 그날 밤 딸은 처음으로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 아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있어요. 나 엄마한테 화났어요. 하지만 엄마를 미워하진 않아요. 그 한마디에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 아이의 사랑은 아직 내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딸에게 진실을 털어놓은 후 나는 무너질 틈도 없이 또 다른 질문에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럼 엄마의 친딸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질문은 마치 내 심장을 다시 한번 쥐어짜는 듯 했습니다. 내가 낳은 아이, 피 한 방울 섞인 내 딸.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혹시 나 없이 자라면서 어디선가 상처받고 있진 않을까? 나는 곧장 남편과 함께 병원의 옛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폐업한 병원이지만 우리가 그날 같은 시간에 출산했던 산모 목록을 우여곡절 끝에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중 한 이름이 유난히 눈에 띄었습니다. 이수진, 출산 2005년 3월 17일. 여아, 우리 딸과 생년월일이 정확히 같았습니다. 게다가 당시 병원에서 혼동되었다는 기록이 남아있던 것도 바로 이수진 씨의 방이었습니다. 우리는 수소문 끝에 그 여성이 지금 인천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고 주저하지 않고 그 집을 찾았습니다. 벨을 눌렀고 문을 연 사람은 또래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아이는 내 딸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훨씬 차가웠고 그 얼굴엔 삶의 흔적이 더 많이 새겨져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혹시 어머님이 이수진 씨 맞으신가요? 2005년에 빈원 병원에서 출산하셨죠. 그 여성은 처음엔 경계했지만 내가 꺼낸 병원 기록 복사본을 보고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 그걸 당신이 갖고 있죠? 나는 긴 호흡을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아이가 아마 제 친딸일지도 몰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고 우리의 눈빛은 묘한 침묵 속에서 얽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녀는 딱딱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그녀도 뭔가 알고 있었습니다. 제발 잠깐만이라도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단지 병원의 실수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딸과 나의 DNA 결과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내 친딸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그제서야 그녀의 어깨가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이상했어요. 아이와 성격도 너무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어쩔 땐 이 아이가 정말 내 아이가 맞나? 생각한 적도 있어요. 그녀는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키웠어요. 사랑했고 지금도 제 딸이에요. 설령 진짜 아니어도 그 아이가 제 전부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내 가슴 깊은 곳에서 같은 고백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키운 아이는 제 인생의 전부예요. 그 아이가 내 친딸이 아니더라도 절대 포기 못해요. 두 여자는 그렇게 서로의 진실 앞에 마주 앉아 묵묵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확인했고 한 가지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에겐 천천히 준비가 될 때 정확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요. 충격은 최소화해야 하니까요. 나는 집으로 돌아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가 너를 절대 놓지 않을게. 세상 어떤 진실이 와도 우린 가족이야.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아이에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내가 낳은 딸, 20년 동안 떨어져 살아온 그 아이가 내가 키운 아이를 만나고 싶어 할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두 아이의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카페.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서로를 마주하게 된 두 사람. 처음 서로를 본 순간 카페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아이는 동시에 멈춰섰고 서로를 바라봤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 거울은 어딘가 어긋나 있고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내가 키운 딸이 먼저 말했어요. 죄송한데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다른 아이는 당황한 듯 미소 지었죠. 저도 그 생각했어요. 처음 본 건데 너무 익숙한 느낌이에요. 우리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이 장면이 꿈인지 현실인지 모르겠는 마음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며 서서히 분위기는 편해졌고 그제야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지금부터 엄마가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어. 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아이는 너와 DNA가 같은 사람이야. 내 친언니야. 뭐라고요? 아이의 눈빛이 떨렸어요. 그리고 미안해. 엄마가 지금껏 말하지 못한 게 있어. 사실 너를 낳은 사람은 지금 저기 앉아있는 그분이야. 잠시 정적이 흘렀고 내 딸은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그럼 전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죠? 이 삶은 제 것이 아니었나요? 반대편 아이도 고개를 숙이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언니의 인생을 빼앗은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순간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서로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지 눈물로 모든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시끄럽고 복잡했어요. 딸은 나를 피해 다녔고 나는 그녀의 방 앞에서 수십 번 서성이다. 결국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지. 하지만 나는 조급했어요. 혹시 이 아이가 나를 원망한 채 멀어질까봐. 며칠 후 그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까지 나를 키운 건 진심이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엄마는 너를 내 생명처럼 아꼈어.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그 어떤 순간에도 넌 내 딸이었어.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 그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20년 동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미안해. 그게 너를 지키는 길이라 생각했어. 너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고 또 나도 겁이 났어. 내가 널 잃을까봐. 그날 밤 그 아이는 처음으로 조용히 내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같은 시간 진짜 딸 내 피를 나눈 아이는 다른 공간에서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혼란스러웠죠. 자신이 살아온 삶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지금까지 미워했던 엄마가 사실은 친엄마였다니. 며칠 후 그 아이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저기, 혹시 잠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요.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사실은 그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이제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나는 참았던 눈물을 쏟았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늦게 왔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셋은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서로의 자리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두 사람을 다 사랑해도 될까? 내가 물었습니다. 딸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칠이 몇 주가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하고 말조차 편하게 꺼낼 수 없었지만 함께한 식사, 짧은 산책, 서로를 위한 작은 행동들이 천천히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어느 날 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내가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둘을 다 사랑해. 내가 낳은 아이도, 내가 키운 아이도 모두 내 딸이야. 그 누구도 덜 소중하지 않아. 그 말을 들은 내 친딸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잠시 후에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그럼 내가 살아온 세월도 엄마의 일부였던 걸까요? 그럼 네가 어디서 어떻게 자랐든 그 마음 속엔 분명히 나를 찾고 있었을 거야. 그 아이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키운 딸 역시 옆에서 웃으며 말했죠. 엄마, 우리 셋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우리 진짜 가족이 되어보자. 그날 밤 처음으로 세 사람 모두 웃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모두 사라진 건 아니지만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우리는 자신이 태어난 곳을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떤 삶을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피보다 더 깊은 사랑, 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리고 용서하는 용기. 이 모든 것이 가족을 진짜 가족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공감이 또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됩니다.